안녕하세요. 파타야 망고TV입니다. 2020년 4월 17일 태국 사건 사고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누적 검사자 1208명 추가되어 38,670명, 누적 확진자 28명 추가되어 2,700명, 치료 중 환자 964명, 누적 완치자 96명 추가되어 1,689명, 누적 사망자는 1명 추가되어 47명입니다. 쭈린 상무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생필품 제조기업들과 백화점 등 유통기업 대표들을 만나 소비재 가격이나 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기업들은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6종류의 72가지 상품의 가격을 5에서 58%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하하기로 한 6종류에는 음식과 음료, 냉동식품, 소스, 위생생활용품, 목욕 세안용품, 세탁, 세제용품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후각과 미각의 능력이 상실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2020년 4월 17일까지 전 세계 확진자가 총 220만 명에 육박합니다. 캐롤 얀 팀은 2020년 3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UC 샌디에고 헬스에서 환자 1,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 102명, 음성 판정 1,378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양성이 나온 102명에게 또 다른 능력 테스트를 해보았고, 그중 평균 이하로 나온 59명에게 다시 후각과 미각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중 냄새를 못 맡는 환자는 59명 중 40명으로 68%, 맛을 못 느끼는 환자는 59명 중 42명으로 71%였습니다. 다른 질병으로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각과 미각을 테스트한 결과 17%의 사람들이 그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들은 같은 증상인 고열, 마른 기침 또는 신체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모든 코로나 환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또는 때때로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질병의 환자일 수 있습니다. 캐롤 얀 팀은 이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단할 때 외부 증상과 비슷한 다른 질병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캐롤 얀 연구팀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의 절반 이상이 냄새와 맛을 구별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집에서 쉽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실험은 이스라엘 텔 아비브의 권위 있는 연구소인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의 노암 소벨이라는 신경생물학 교수와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함께 이스라엘 및 스웨덴 환자 5,000명을 대상으로 이 후각 실험을 했다고 밝혔으며,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여 스멜 트래커라는 사이트에 개설했다고 합니다. 실험 방법은 집안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땅콩버터, 식초, 보드카, 마늘, 검은 후추, 바닐라 농축액, 민트, 양파 등 5가지를 선택해 매일 냄새를 맡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5분 정도, 나중에는 2-3분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맡은 냄새의 강도와 상쾌함 정도를 매일 기록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 코로나19 감염의 초기 징후로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증세 중 하나로 후각 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 등 몇몇 국가들의 예비조사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의 60%에서 후각 변화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연구 결과에 의한 테스트 방법이며 확실한 진단 방법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 태국 디지털경제협회 회장과 TOT 공공회사가 공동으로 만든 코로나19 테스트 스테이션이라는 장비의 테스트를 끝내고 공개하였습니다. 코로나 테스트 스테이션은 공중전화 부스 2개를 활용해 하나는 의사가 진찰할 때, 또 하나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 감염 선별과 현장 의료 검문소, 예방접종 시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공중전화 부스 장비를 착안해서 만들었고, 최근 발생하는 의료진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는 환경미화원의 고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은 매일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출근하여 맡은 구역에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간은 주간 타임은 새벽 04시부터 정오 12시까지이고, 야간 타임은 20시부터 새벽 04시까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평소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들로 더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마스크나 기타 의료용품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 치워야 하는 저희들은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정된 자가격리 장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장갑, 마스크 그리고 입고 있는 작업복은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셔서 일반 폐기물과 마스크 같은 쓰레기들은 꼭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최소한 봉투에 잘 넣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P푸드는 모든 의료진에 음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CP푸드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약 2억 바트, 한화 약 7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전국 88개 국립병원과 2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 검역소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힘들게 싸우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 충분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P그룹 회장은 이같이 전했습니다. 나는 태국 국민이며 태국 기업으로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가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촌부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쓰비시 일렉트릭 에어컨 생산 공장에서 1119명의 계약직 직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공장에는 정직원 2,500명, 계약직 2,60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에 해고된 1119명의 직원들에게 총 4,100만 바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의 나머지 월급 포함 보상금은 4월 20일 직원들의 은행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에 촌부리 노동보호복지사무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고된 직원들에게는 정확한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부정확한 것이 있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치앙마이 산사이 지역에서 한 농부가 코끼리에 의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4월 16일 태국 북부 지역 치앙마이 산사이 지역에서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채소밭에 물을 주고 있던 사앗이라는 사람이 암컷 코끼리에 짓밟혀 사망하였습니다. 코끼리 공원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수입이 없게 되자 코끼리들과 산에서 생활하며 코끼리들을 숲속의 나무에 묶어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끼리 한 마리가 도망간 걸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코끼리 공원 소유주를 상대로 형사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끼리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18시간 동안 식사를 하며 후에이 지역에 5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살고 있습니다. 후에이 마을 사람들은 코끼리 먹이가 부족해지자 매일 3시간씩 운전을 해 코끼리 먹이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소식입니다. 나콘 라차시마의 팍총에 살고 있는 분라이라는 노점에서 태국 버블티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10대 청소년은 이 아저씨에게 다가가 정부 지원금을 받았냐고 물었고 이 아저씨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아저씨에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계좌번호 등 서류를 준비해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아저씨는 서류들을 다 준비해 학생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아저씨는 혼자 살고 있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지만 다들 결혼해서 분가를 했고 집에는 TV나 라디오가 없어 뉴스 등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아저씨는 버블티 한 잔에 2바트의 마진을 남기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익이 60에서 100바트로 쌀을 사고 집 월세를 내기도 빠듯하지만 잘 견디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 4월 15일 이 학생은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며 이 아저씨에게 1000바트를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너무 고마워 학생에게 버블티 10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손님이 아저씨에게 정부 지원금을 받으셨는지 물어보았고 아저씨는 1000바트를 받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정부 지원금은 5000바트라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저씨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손님은 아저씨와 같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페이스북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딱한 소식을 들은 많은 네티즌들은 그 학생을 찾고 있었고 방송사까지 이 사연을 알게 되어 채널3라는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아저씨에게 사과를 하였고 직접 나머지 돈 4000바트를 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을 체포하고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저씨에게 도움을 줬던 손님이 이 사연을 페이스북에 올려 각종 온라인에 전해지면서 아저씨의 계좌에 10만 바트 약 37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피칫주 넝파염의 한 마을에서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따판인 경찰들과 공중보건직원 그리고 마을 행정관이 마을을 급습하였습니다. 마을의 한 집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남녀 포함 총 19명을 체포하였고 그들은 카드 및 주사위로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에 사용된 카드와 주사위 놀이 기구 그리고 판돈 605바트 한화 23,000원을 압수하였고 혹시나 모를 감염을 대비해 19명 모두 열체크를 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19명의 도박판 금액이 너무 적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태국은 도박이라는 행위 자체를 매우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도박은 금액에 상관없이 친구들끼리 10원짜리 카드 놀이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죄목은 불법 도박 행위, 긴급 명령 위반, 전형병법 34조 6항 위반 3가지 항목을 위반한 죄로 법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태국 도박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올해 3,042만 명이나 되는 태국인들이 도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5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저희 망고TV의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타야 망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